안녕하세요. 엑셀 투 파이썬의 김판다입니다. 여러분,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잘 아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피벗 테이블이란 주어진 자료를 요약해서 우리가 필요한 형태의 표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피벗 테이블은 많이 쓰시고 잘 들어보셨으면서 언피벗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언피벗만 알면 진짜 데이터를 잘 다루는 고수인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언피벗을 아직 접하지 못하신 거죠. 통상의 경우 누군가가 언피벗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어서 언피벗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주식 데이터라면 HTS에서 언피벗된 데이터를 뽑고, 매출 데이터라고 하면 매출 관리 프로그램에서 언피벗된 데이터를 뽑고, 혹은 회사에서 전산팀에서 DB를 관리해서 언피벗된 데이터를 뽑고, 본인은 피벗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는 데이터들, 내가 다뤄야 되는 데이터들이 언피벗된 데이터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워낙 엑셀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꼭 엑셀이 아니어도 사람 눈이란 게 2차원을 보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피벗된 형태의 데이터로 많이 데이터를 관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데이터를 잘 다루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언피벗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또 피벗 테이블을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 피벗 테이블 잘 알면 언피벗은 배우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다루는데 이미 고수가 되기 직전 상태이신 거예요. 강의를 잘 보시면 여러분도 데이터 다루는데 고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피벗 테이블도 못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언피벗과 피벗이 반대 방향이니까 언피벗을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할게요. 자, 언피벗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하나의 표가 있습니다. 여기 열이 A1, A2, A3는 열이 있고요. 인덱스인데 이거 행이라고 할게요. I1, I2, I3라는 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의 자료값이 밸류값이란 뜻으로 2V3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3 곱하기 3의 자료 형태입니다. 이 표를 언피벗하면 이 3 곱하기 3의 자료값들이 세로로 한 줄로 쭉 서게 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V1부터 V9까지 세로로 한 줄로 쭉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열 이름은 A1이고 행 이름은 I1이죠. 이게 옆에다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표를 이렇게 만드는 게 피벗이고요. 좌측표를 우측으로 만드는 게 언피벗입니다.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이유는 명확하죠. 이런 세로로 쌓인 로우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표로 만들어서 한눈에 정보를 파악하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언피벗은 왜 하는 걸까요? 자료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언피벗을 하는 이유는 새롭게 피벗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 표는 피벗의 형태고 하나의 정보를 알려주지만 다른 형태로 방향 전환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 언피벗을 하고 그 언피벗된 데이터를 다시 재피벗을 한 형태로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언피벗을 지금까지 안 썼을까요? 이게 말로만 들어보면 피벗된 테이블을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회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유용해 보이는데 왜 지금까지 안 썼을까요? 그거는 보다시피 이 2차원의 표로 만들면 3 곱하기 3밖에 안 되는데 언피벗을 하면 9줄이 되죠. 데이터가 늘어납니다. 3 곱하기 3이어서 그렇지 열이 10개, 행이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 정도 표는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다룰 만한 표인데 그거를 언피벗을 하면 1000줄이 되는 거예요. 또한 열이 한 100개 지점에서 저희가 파는 700개의 물품을 표로 만들었다. 그런 엑셀 데이터는 많이들 다루시거든요. 그걸 언피벗을 하면 7만 줄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다루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언피벗을 안 하는 거지 언피벗된 데이터를 갖고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피벗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합니다. 실제 실전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형태의 예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하나의 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디션 프로그램에
점수 채점표입니다. 왼쪽이 심사위원들이에요. 이효리 씨, 양현석 씨, 이승철 씨, 서인영 씨, 김범수 씨. 알파벳은 참가자입니다. 그럼 이제 이 표가 이해가 되시죠? 각각이 점수를 누군가에게 몇 점씩 받았구나.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간략한 표를 만든 겁니다. 이거는 굳이 엄피봇을 안 해도 되긴 돼요. 왜냐면 표의 사이즈가 작으니까요. 어쨌든 이걸 보고 심사 점수를 종합을 할 때 최고점과 최하점을 빼고 집계를 하기로 했어요. 5명이니까 1등과 5등인 점수는 빼고 2, 3, 4인 중간의 점수만 이렇게 모으기로 했습니다. 왼쪽을 우측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치면 뭐 엑셀로 예를 들면 하나의 표를 형태를 만들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자리에 함수를 넣겠죠. 그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그치만 그것보다는 이 표를 먼저 엄피봇을 한다는 거예요. 엄피봇을 하면 5 곱하기 5니까 25줄짜리 요런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지금 가운데 점점점은 생략인 거예요. 그래서 심사자, 참가자, 그리고 이 해당 점수 요런 3개의 열이 나오는 거예요. 25줄짜리. 요거를 함수를 적용해서 등수라는 열을 만들 거예요. 각 참가자가 받은 등수. 이 점수의 랭크. 이 등수란 열을 만들면 6점은 A가 받은 5등이란 거예요. 이 9점은 B가 받은 2등이란 거고요. 이런 열을 하나 만들면 그때 피벗을 해주면 된다고요. 근데 1등과 5등은 빼기로 했죠. 이 등수가 5나 1인 맨 첫 줄이죠. 점점점에 많이 들어가 있겠네요. 5등인 이 맨 첫 줄을 삭제하고 필터를 걸어서 삭제를 합니다. 우측으로 피벗을 해주면 이런 표가 얻어진다고요. 이게 언피벗을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아까와 같은 똑같은 채점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심사위원이 남자 심사위원이 있고 여자 심사위원이 있죠. 뭐 성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딱 구분하는 무언가 열을 하나 드리려고 성별을 한 거예요. A, B, C, D, E가 각각 남자 심사위원과 여자 심사위원에게 평균적으로 몇 점을 받았는지를 집계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언피벗을 안 하면 구조를 먼저 만들고 칸칸에 적용할 함수를 만들어서 표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언피벗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처럼 언피벗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점점점이지만 25줄짜리예요. 이 표의 얘를 엑셀로 치면 브이로그업을 해주면 되거든요. 열을 하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파이썬으로 하면 이게 머지입니다. 이렇게 성별이 쭉 붙죠. 그럼 이제 성별을 컬럼으로 하고 참가자를 이 행으로 두는 그리고 밸류 값은 점수의 평균으로 넣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만 하면 우측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의 장점을 아시죠? 엑셀도 마찬가지지만 피벗 테이블 만들면 저희가 이 형태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열이 2개고 행이 5개라서 형태를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도 이 형태를 만드는 것도 일이거든요. 구조를 먼저 집을 짓고 그 안에 함수를 넣는 거죠. 근데 피벗 테이블은 집 안 지어도 표가 짠 하고 나오잖아요. 피벗된 데이터를 굳이 함수로 회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언피벗을 하고 다시 재피벗으로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아까 봤던 채점표는 사실 노래의 채점표였던 거예요. 노래뿐만 아니라 오디션 프로니까 춤 실력도 보기로 한 거예요. 춤 실력도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스타성도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추지만 약간 스타성이 부족해 보인다. 뭐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것도 채점을 하기로 했어요. 이런 결국 세 가지 시트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시트로 하나의 피벗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각 참가자가 각 항목에서 평균 몇 점씩을 받았나. 뭐 이런 표는 만드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것도 언피벗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맨 마지막 스타성 이 시트만 언피벗을 할게요. 요런 게 3개가 생기는 겁니다. 언피벗을 한 뒤에 새로운 열로 종목이란 걸 만들어서
스타성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잖아요. 댄스라면 마찬가지로 종목에 댄스가 들어가 있죠. 노래라면 언피봇에서 마찬가지로 종목에 노래가 들어갑니다. 이 세 개를 아래 위로 붙이는 거예요. 구조가 같으니까. 그리고 피봇을 하면 우측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그냥 스타성 이 표를 이렇게 평균을 이렇게 내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안 되나요? 뭐 그래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피봇 테이블이 점점 복잡해질수록 함수도 점점 복잡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남녀 심사자를 가렸듯이 여기에다가 남녀 심사자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이런 걸 함수로 일일이 만든 것보다 언피봇을 해서 피봇을 하는 게 더 편리하다고요. 이때는 마찬가지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성별을 병합을 해서 열을 하나 만들고 그것으로 피봇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언피봇 후 제피봇이 유리합니다. 이 언피봇은 엑셀에도 지원을 하는 기능이고요. 언피봇만 잘하면 웬만한 데이터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그런데 왜 언피봇을 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행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작은 데이터라면 엑셀로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다만 내가 그래도 언피봇을 하면 몇만 행은 되는 스케일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코딩을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파이썬의 판다스 라이브러리거든요. 판다스를 배우시면 이런 식의 데이터의 재구조화를 하는 과정들은 아주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이런 간단한 오늘 봤던 모형들을 실제로 한번 파이썬으로 해볼게요. 파이썬의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구조의 표로 만든 걸 해보겠습니다. 스텝은 언피봇을 하고요. 언피봇된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피봇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피봇을 하는 거죠. 언피봇은 판다스에서는 스택 플러스 리셋 인덱스라는 함수를 쓰든지 멜트를 쓰거든요. 그리고 이 스텝 2에서 데이터 가공은 주어진 정보만으로 열을 생성할 때 그룹 바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본인이 받은 점수를 1등부터 5등까지 열을 하나 생성을 했었죠.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표와 병합도 했었죠. 남녀 심사위원인 표와 결합을 해서 또 피봇을 할 수 있었어요. 다른 표와 연결도 했었죠. 시트가 3장이었어요. 연결과 병합은 뭐가 다르냐면요. 병합은 표 구조가 2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머지라는 함수로 병합하는데 엑셀로 치면 브이로그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은 콘캐트. 같은 모형이라서 세로로 붙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피봇하고 열 생성하고 피봇하고 언피봇하고 뭐 병합하고 피봇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스텝 2에 있는 게 여러 개가 섞일 수도 있어요. 필터링. 아까 1등과 5등은 필터링해서 없앴죠. 그걸 판다스에서는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과정들로 실제로 어떻게 피봇된 데이터를 언피봇한 데이터로 만들고 그걸 다시 피봇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